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가.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그러면 요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오는 시간, 오는 거리는 또 얼마나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 대략 한 50m? 우리가 점점 이렇게 되면 같다는 얘기입니까?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같은 게 아니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50m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요 중간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점이 있는데, 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태양이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 시기, 어스름파는 시기는 시간이 오래 갑니까? 짧게 갑니까? 그것은 길지가 않고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 얘기를 잘 봅시다. 낮에 50m가 되는 낮의 길이와 또한 50m가 되는 밤의 길이하고 비교해 볼 때 이쪽 이 전 부분, 중이라고 표현한 부분 너무나 짧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볼 때 무시를 해도 하루에 100m 길이를 얘기할 때는 그냥 얘기가 됩니다. 자, 낮, 밤 얘기해도 이 저녁 때를 무시해도 얘기가 되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낮과 밤 말고 저녁 때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잘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낮과 밤이 존재하고 이 전체 길이가 100m라고 한 그 길이의 대부분을 낮과 밤이 차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저녁대란 무렵 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중인 저녁대가 없다면 낮과 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즉 해가 질 때가 없다면 낮과 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조금 복잡하게 표현한다면 요 처음 출발점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 낮까지 이 지점을 목표점까지 여기서 깎고 하는 지점이죠. 여기까지를 볼 때 여기까지는 쭉 뻗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운동으로 칠 때는 뻗어가는 어떤 운동처럼 달려가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가는 거고 음은 오는 거란 개념이 성립되는 겁니다. 가는 것과 오는 것이 있는데 가는 것과 오는 것을 무지하게 길게 차지하지만 결국에는 이 점 하나인 변환점이 없으면 가는 거 오는 거 구분이 없는 겁니다. 즉 변환점이 없으면 계속 끝까지 가기만 하고 낮만 계속 진행되고 밤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중간자는 실제 등치가 큽니까 작습니까? 얘와 얘 둘 중에 비해서 거의 그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즉 미미해서 무시해 버릴 정도로 평소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습니까? 음과 양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음과 양이 잘 보이는 거, 음과 양은 눈에 보이는 건데 이 음과 양 속에 있는 이 중간자라는 개념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입니까? 자세히 알고 보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자세히 이렇게 보는 것과 대충 보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충 보는 것, 일반적으로 보는 개념들, 우리가 보이는 현상들. 자, 우리 지구가 지금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구는 지금 계속 바쁘게 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도는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그러면 자, 해가 움직입니까? 지구가 움직입니까? 실제는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움직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볼 때 그것은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은 태양이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현실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들이 정확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대충 보이고 혹은 그릇되게 왜곡돼서 보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이 가만히 멈춰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실제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해서 바로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그 우리가 움직이는 것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고 뜨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별자리를 관찰할 때 시운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즉 사실과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는 상대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이다 하는 상대적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음양의 기본 사상인 거죠. 즉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참 난감합니다. 평균 키로 볼 때는 평균이라. 자, 그런데 여기에 저보다 키가 상당히 적은 애를 갖다 놓으면 저는 큰 게 되는 것인 거고, 키가 큰 거인을 갖다 놓으면 저는 작은 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길습니까? 길습니까? 짧습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가 없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거누면 이건 짧은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없애고 이렇게 거는다면 이 원은 길은 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상대적 시각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 자, 그럼 이제까지 잘 볼 때 음양이라는 개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음양 말고 또 중간자가 들어있더라. 고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통상 천지인이라고 해서 하늘과 땅, 사람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 하늘이라는 개념, 하늘이라는 개념은 무한히 큰 겁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상당히 크죠. 하늘에 비하면 작지만. 그리고 인간은 하늘과 땅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작은 존재죠. 즉 하늘을 양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보통은 양이라고 표현하고 하늘은 양이고 그 다음 땅을 음이라고 볼 때 바로 여기에 무모한 건 바로 작은 부분 인간 이 자체가 중간자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음양을 바라볼 때 음과 양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음양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중간자의 성격이 또 뭐라겠습니까? 얘는 잘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이는 거죠. 겉으로 볼 때 겉으로 보이는 시각 잘 안 보이는 것, 그냥 볼 때 음양만 보이는 것, 이 시각을 우리는 뭐라겠습니까? 바로 상대적으로 보는 시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아니고 잘 봐서 양 말고 조그만 중간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을 뭐라겠습니까? 실제 있는 걸 있는 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 시각이라고 표현했죠. 그럼 현실은 상대적인 시각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시각 속에 있습니까? 현실은 자,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죠. 해가 뜨고 지는 걸로 실제는 내가 돌아도 그냥 사람들이 자, 당장 저 회사가 무너질지 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겉보기 잘 나가 보면 잘 나간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현실은 그냥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상대적인 세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중에서도 우리가 깊게 보고 정확히 보는 것들은 바로 절대적인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적인 건 뭡니까? 사실은 절대 그 사실이 아니고 가짜나 아니면 왜곡돼서 보이는 것은 상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봅시다. 자, 만물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음 하나, 양 하나니까 몇 개입니까? 음 하나, 양 하나 해서 몇 개? 총 2개. 만물은 음과 양 2개다. 맞습니까? 이것이 음양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기존의 사고방식. 그리고 실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게 보이는 거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자식? 상대적 사고, 즉 보이는 대로 보는 것. 그럼 여기서는 뭘 하나를 흘리고 보는 것 아니면 찬찬히 뜯어서 다 살펴보는 것. 바로 흘리고 보는, 대충 바라보는 시각. 그럼 현실은 어떻습니까? 음 하나, 양 하나 있고 어때? 조그만 거, 조그만 거 하나 더 있어가지고 몇 개입니까? 총 3개가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정확히 보는 시각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과 불완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어느 게 완전이고 어느 게 불완전이겠습니까? 그리고 완전은 3개가 완전인 거죠. 그래서 완전수라는 것, 최초의 완전수는 3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냥 대충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지구의 자전 원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인지되는 시각을 통해서 밝혀낸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논리는 어디에? 이 세상 어디에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신, 또 어떤 교회나 완전수 3이란 모든 숫자, 셋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완전수는 3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3입니까? 큰 거 2개, 조그만 거 하나. 즉 음과 양, 그 다음에 중간자. 자, 근데 실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보면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 중간자의 중간자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중간자는 사실은 아주 조그만하고 잘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실제는 음과 양이 있게 한 가장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중간자가 없다면 음양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음양의 사고방식이죠. 음과 양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원운동처럼 태양을 기준으로 뺑뺑 도는 것을 태양 쪽과 태양 아래 쪽으로 나눴을 때 이것을 우리는 태양이 바라보는 쪽을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재미있는 이론을 하나 끄집어내 봅시다. 자, 이 양이 있다 없다면은 이 음이 있을까요? 없죠. 양이 간 만큼 음은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양이 있고 중간자가 있기 때문에 음이 있는 거지만은 일단 중간자를 빼고 볼 때 양이 있기 때문에 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로 나눌 때 어느 게 양입니까? 원인이 바로 양이 되는 거고 음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결과는 성과라고 보이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원인이 눈에 보입니까? 결과가 눈에 보입니까? 누군가가 화를 막 참고 있다가 화가 막 나는데 한번 퍽 트리면 폭발하는 순간에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참고 있는 모습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바로 원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결과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음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양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예, 바로 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양은 원인이죠. 그럼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굳이 친다면 양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운 절대적 시각 3, 상대적 시각 및 2 이런 걸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양은 잘 눈에 안 보이는 것인 거고 원인이니까 그 절대적 시각인 3이 되겠죠. 보이는 건 의미로 보이는 것인 거고. 자, 그럼 음과 양을 기준할 때 양은 운동이 시작되는 것인 거고 쳐올라가는 운동인 것인 거고 음은 복귀하는 운동입니다. 어느 운동은 강하겠습니까? 예, 양의 운동은 상당히 강해지겠죠. 음의 운동은 부드러운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오는 개념이니까 약간 수긍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본다면 양이란 개념은 뭐 크고 아름드리나 뭐 이런 개념이 사실은 아니고 뭡니까? 운동의 힘은 강하되 실체는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실체는 잘 보이지 않는 것. 맹렬함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맹렬한 행동이 나타날 때 그 나타난 행동만이 눈에 보이게 돼 있죠. 그럼 음은 뭡니까? 이런 맹렬한 행동이 있고 난 뒤에 결과인 겁니다.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성질이 화가 막 나가지고 막 성질 툭툭거리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양의 기운인 거고 한번 화를 내고 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미안하죠. 미안하면 수그러들고 이렇게 잘해주고 괜히 좀 가서 이렇게 좀 화해도 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보인다든가 이런 부드러움이 바로 음의 기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음이 것이지 양이 보이는 것은 아닌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음과 양의 개념이고 다시 또 절대와 상대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음양 속에 존재하는 중간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한번 수리를 봅시다. 2, 4, 8, 16 할 때 우리가 주역이 뭡니까? 8개 맞죠? 그 다음에 64개 이렇게 8의 단위로 움직이네요. 그럼 이것은 보이는 인간사의 현실에 대한 학문인 겁니까? 아니면 안 보이는 그 이치만 따진 학문입니까? 예, 보이는 인간사 현실에 대한 학문을 나타낸 겁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8개 플러스 알파 변화라는 것이 들어가죠. 변화. 이 변화라는 것이 들어감으로써 2, 4, 8은 2의 배수가 들어가는 것인 거고 3의 배수, 3, 6, 9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완전 숫자는 3, 6, 9의 개념이 아니고 나중에 5하고 10의 개념으로 다시 또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실 세계 모든 것은 2, 4, 8의 단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목화 토금수의 음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에 양이 뭐라겠습니까? 간목이라 했고 목의 음은 을목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의 양과 음을 칠 때 우리는 기존의 고전 사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양은 강한 거다 싶어서 크다는 개념을 해서 간목이 아름드리 나무, 동양지목, 아주 큰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을목은 부드러운 나무, 습한 나무 내지는 연약한 화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목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형체입니까? 아니면은 원인이 되는 기운인 겁니까? 바로 간목은 원인이 되는 기운이 되고 을목은 바로 눈에 보이는 형체가 되는 것이죠.